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네, 요즘처럼 시장이 위축되면서 이 탄탄한 기업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이 무너지지는 않죠. 네, 요즘 참 주식 투자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이럴 때 좋은 기업을 가려내는 또 옥석을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빅사이클이 또 상승 기업부터 또 업종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또 많은 정보들을 알차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1시간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요일 함께할 파트너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예. 말씀 해주시죠. 예, 어제 오늘 굉장히 큰 하락을 했는데 물론 오늘은 선방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뭐 기점으로 해서 장세 바닥인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법을 제시를 하는데 한번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 명쾌한 해법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이번 주 미 연준의 FOMC 회의를 이틀 앞두고 이 미증시 급락 공포감이 그대로 반영이 된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0.5% 가까이 내리면서 19개월 만에 심리적 지지선인 2,500대가 붕괴됐습니다. 2,492선에 장을 마쳤는데요. 수급 동향을 체크해보면 하락장을 이끈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세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8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서면서 3조 원가량 물량을 던져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하단을 방어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움직임도 보시죠. 상승 업종은 운수창고와 전기전자 업종에 그쳤는데요. 반면 하락 업종은 의료정밀과 종이목재가 2%대로 낙폭이 깊었습니다. 다음 시총상위 12종목들도 대체로 하락세 보였는데요. 대장주 삼성전자는 6거래일째 하락하면서 장중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장중 기준 연 저점을 경신한 가운데 카카오는 소폭 상승 마감했고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생산 라인 증설 소식에 2.7%의 상승을 보인 점이 돋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6%가량 내린 823선에 거래 마치면서 연 최저점을 경신했는데요. 수급 동향을 보면 개인 투자자 홀로 물량을 덜어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반 전기전자와 기계장비, 운송 업종 순으로 상승했는데요. 반면 어제 선방했었던 음식료와 담배 업종이 4%로 낙폭이 컸고 디지털 콘텐츠와 오락문화 업종의 하락도 두드러졌습니다. 이 코스닥 시총상위 12종목 움직임 보겠습니다. 상승 우위 보였는데요. 에코프로비엠과 LNF와 같은 2차 전지주들의 강세에 돋보였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시죠. 네, 원달러 환율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원 넘게 오른 1,286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감 시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 간밤새 이 나스닥의 굉장히 깊은 낙폭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 시장 선방해준 게 아닌가 싶은 하루였는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오늘 장의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분석 부탁드릴게요.
최근 주말부터 이제 오늘까지 최근에 화두가 이제 CPI 지수, 그러니까 어떤 급등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다 하는 우려감이 상당히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논점이 있죠. 0.5포인트, 다시 말해서 50pp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75p를 올릴 것인가. 일부에서는 100pp를 올릴 수 있는 초고단수를 취한다 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모든 것들이 차트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50pp든 75pp든 이제 그 장세의 바닥으로 작용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현재 상황을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큰 틀에서는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으로 다 해결을 하지 못하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이제 반등이 나와줄 확률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는 이번 하락 같은 경우는 양적 긴축이 6월 때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 충격과 함께 이제 같이 좀 찾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하나의 이제 바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주로 이제 파동 이론 중에서 이제 시간론을 같이 이제 융합하는 그런 그 파동 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고 어필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최근 고점에서 오늘까지의 고점이 정확하게 239거래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거래일이 영업 거래 20일이기 때문에 6월 25일부터 하락을 했지만은 올해 6월 25일이 돼야지 1년이 되겠지만은 영업 거래일로 보면은 25일이 되기 전 내일이 하나의 이제 저점이 완료되는 그런 어떤 시간 변곡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제시한 거고요. 지난번에 한 달 전에 5월 중순 때도 제가 한번 이 급반전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 단기 고점에서 20일에 대한 5개월 사이클에서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났는데, 결국은 다시 한번 반등하고 다시 한번 주저앉았지만은 5월 중순의 저점과 지금의 저점은 하나의 저점이 낮은 쌍바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번이 전체의 1년의 하락의 마감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은 없지 않느냐. 그다음에 추세대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추세선으로 보면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거 보고요. 그다음에 크게 급락한 전을 이제 이 고점과 수평이 되게 한번 그거 보면은 오늘이 물론 살짝 안 닫았지만은 최저점으로 좀 작용이 되는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고, 올봉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볼린저 밴드의 60개월이자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올봉 마감은 상황은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아랫꼬리를 달면서 마감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의 이제 가격대는 정확하게 2018년의 고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5년치의 행보의 끝자락에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저평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주가를 한번 참고를 좀 해보면은, 삼성전자도 지금 낙폭 과대로 지금 빠진 부분에 좀 해당이 되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6만 원 선이 하나의 이제 바닥권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8만 원에서 6만 원까지, 그다음에 이 중심이 7만 원대였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시면은 7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반등을 했다가 기나긴 하락에 대한 부분이 6만 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최종적인 바닥이 아니더라도 크게 들어올린 다음에 빠질 어떤 공사는 있다 할지라도 이게 한동안은 큰 바닥으로 작용이 될 확률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장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보면은 완전 바닥 가능성이 거래소나 코스닥 지수, 거래소나 지금 삼성전자에서 보여주는 차트의 변곡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내일 모레, 물론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제 지켜봐야겠지만은 결국은 50pp든 75pp든 상관없이 차트 이미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오를 것이다. 물론 그날 빠질 수도 있지만 그 다음날 오른 경우가 많고 제가 오랜 동안 시황으로 봐서 금리 인상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지만은 결국은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좋게 끝나든 나쁘게 끝나든 다 올랐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지금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모두 조금 좀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업종이 시장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먼저 화면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의 선택을 받았던 빅사이클 업종은 2차 전지였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이 마감 시황을 전해드렸을 때도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주들 모두 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모두 강세였던 그런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2차 전지주가 오늘 강했던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예, 2차 전지가 강했던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오늘 뉴스가 나왔던 그 내용인데 네. 뉴스에 보면은 현재 에너지 그 설비 공장 7,300억 정도의 어떤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신공장 증설을 한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죠. 관련 이슈였죠.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그 내용 때문에 네. 이제 2차 전지 장비 업체가 대부분 많이 급등을 좀 해줬고요. 예. 그런 관점인데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의 업체 분석만 아니라 다른 하청 업체가 깔려 있기 때문에 네.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원통형 배터리가 우리가 뉴스에 듣기로는 뭐 4680 배터리 상용화를 추진한다. 그다음에 파나소닉이나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3파전 경쟁을 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뭐 그 내용은 맞습니다. 물론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양산화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늦춰지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에서 전격적으로 이걸 좀 채용을 한다 하는 건데 4680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름이 이제 46mm, 그 높이가 한 80mm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우리가 두터운 그 건전지 있죠. 그 용량을 말한 건데 점점 용량이 이제 커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근데 그 현재 그 기존의 용량보다 기존의 처음에는 13mm, 50mm, 그러니까 지름이 13mm, 50mm 출발해서 1865, 2165, 이렇게 해가지고 4680까지 왔죠. 근데 이 기존의 배터리에 대해서 용량은 5배, 그다음에 출력은 2배 정도 향상이 되는 획기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그 전기차의 성능 향상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용화를 앞당기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독보적으로 이제 시장 영역을 구축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공장 증설을 좀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쪽 2차 전지에 관련된 공장 증설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 크게 올랐던 그 내용인데 한번 어떤 종목이 올랐는지 한번 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인터뷰 기사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신증설 생산 라인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술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과연 스마트 팩토링에 왜 신공장 증설에 스마트 팩토링을 도입하는지 물론 나중에 특집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아무튼 이 경쟁력, 그러니까 산업 제조의 경쟁력은 스마트 팩토링에 있다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특징적으로 한번 보면은 오늘 올랐던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대장주 성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바라보셨는데 오늘 세아 메카닉스라는 종목이 23% 정도 올랐죠. 네. 이거는 이제 다이캐스팅 주조를 전문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배터리 외부 보호하는 엔드 플레이트라는 것을 납품을 좀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세아 메카닉스가 좀
이렇게 오른 어떤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세아 메카닉스가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2차 전지 완성 세일 업체에 납품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로서는 하나의 이제 의미 있는 어떤 반전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서 이제 현재 11,000원에서 보면은 거의 한 50%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50% 빠졌다가 그 반등을 하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는데 뭐 최소한 일주일 이상 이격 조정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의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은 세안 메카닉스가 약간 뭐 대장주 역할을 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오른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19% 정도 올랐죠. 결론 현재 장기 차트로 보면은 이제 삼각수렴형 형태인데 원중 같은 경우도 현재 양극재 열처리 장비, 그다음에 음극재 열처리 장비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고 또 경쟁사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장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장비 발주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준이나 뭐 세안 메카닉스 이런 다른 여타 종목군도 장비 업체들을 우리가 잘 보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원준도 오늘 뭐 19% 정도 올랐습니다. 조정이 되면 한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적게 오르고 순환매로 오를 종목군 같은 경우에 하나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나인테크라는 종목인데 나인테크라는 종목이 제가 간간히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인테크라는 종목이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한 3가지 섹터의 테마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자동화 물류 장비 쪽에 좀 해당이 되고 원래 그 물류 자동화 팩토링 전문 회사입니다. 나인테크가. 근데 이제 이게 나인테크 이제 부분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2차 전지나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에 장비도 납품을 하기 때문에 2차 전지에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 디스플레이도 해당이 되는 그런 그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나인테크가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상승 시도를 해주지만은 계속해서 운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봉이 상당히 뭐 약간 뭐 기분 나쁠 수가 있겠지만은 죄송합니다. 이 운봉의 형태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손바뀜의 과정일 수도 있고요. 계속 상승 시도 좀 할 수가 있지만은 이격이 좀 낮아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나인테크가 나름대로는 그 시총도 가볍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급등 시도를 했지만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한 절반에서 저항을 보이다가 강하게 돌파하면은 이제 시세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인테크를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의 어떤 흐름에서는 대형주가 오늘 많이 올랐죠. LNF나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이 올랐는데 이제 순환매로 보면은 포스코 엔지 케미칼도 포스코 케미칼은 뭐 설명 안 하시피 간단히 설명하면 양극재, 음극재, 뭐 수직계라 완성한 업체인데 나름대로는 오랫동안 행보를 좀 하고 있고 또 하반기 이제 증설이 양극재 중심으로 증설을 예고하고 있고 물론 기술적인 신보 하이니켈 계열의 기술적으로 많이 좀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계열사의 어떤 파워나 여러 가지 수익계라의 어떤 시너지 효과 때문에 한번 순환매로 좀 돌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한번 그 포스코 케미칼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장에서 강했던 2차 전지에 대해서 말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가 강했던 이유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증설한다라는 이슈 때문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생산하는 이 4680 배터리는 아직까지는 전 세계 어느 업체에서도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종목 중에서 이제 나인테크를 짚어주셨는데 나인테크는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생산 공정의 메인 장비 업체로서 공정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하네요. 따라서 이제 이런 나인테크와 같은 종목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마무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또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소통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앞으로는 또 어떤 업종이 더 크게 상승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앞으로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게 될 빅사이클 업종은 스마트 팩토리 선택해 주셨습니다. 관련한 더 자세한 이야기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상승 사이클로 스마트 팩토리 업종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탑픽 종목은 마지막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업종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테슬라, 영업이익도 기존 자동차 기업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을 높이는 데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 로봇을 이용한 공장 자동화다라는 좀 예. 분석이 있더라고요. 예.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예. 스마트 팩토링에 대해서 현재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은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높느냐 하는 것에 대한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페이스X라는 우주항공에 대한 어떤 기술을 그대로 도입을 좀 했죠. 물론 세부적인 어떤 그 내용은 좀 생략하겠지만 아무튼 이제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는 첨단 공정을 도입을 했다. 두 번째는 로봇을 이용해서 거의 공장을 무인화하다시피 하는 공장 자동화를 좀 했기 때문에 고영업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정평이 나올 정도로 제조업이 굉장히 획기적인 영업이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 팩토링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뉴스 현재 팔로잉을 해보면 이슈적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업이 미국으로 이제 복귀를 한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사실 뭐 제조업이 미국에서 경쟁력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이제 비판이 되죠. 어떻게 인건비도 비싸고 토지 가격이나 모든 것들이 다 비싸는데 현재 미국의 제조업이 어떻게 경쟁이 되겠느냐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중국을 제치고 경쟁이 1위를 탈환했다 하는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지금 현재 해외 나간 공장들이 리쇼링으로 성공하는 것이 이제 미국에 대한 방식인데 이제 그 핵심적인 것이 이제 스마트 팩토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스마트 팩토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리쇼링이 하나의 경쟁력으로 부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제가 리쇼링이 우리나라도 될 것이라고 자주 강조를 드렸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50만 생산 기지 현재 중국 상하이 공장 내부를 보면은 거의 로봇이 완벽하게 조립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핵심은 리쇼링,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링, 제조 경쟁력 이런 쪽으로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 그 스마트 팩토링의 가장 큰 핵심은 무인화 과정에서 로봇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가 하나의 신성장 동력으로 뜨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준비된 사진을 잠깐 이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대기업에서 천조를 투자한다겠죠. 천조를 투자하면 설비 투자, 공장 투자 이런 증설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스마트 팩토링 사업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로봇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됐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걸 보면은 테슬라의 왼쪽에 상해 공장 거의 로봇이 움직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기아의 체코 공장. 제가 어제 이야기를 좀 했던 V4. 그러니까 동유럽이 왜 유럽에 대한 그 전초 기지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왔던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체코죠. 기아도 이미 체코에 이제 그 공장을 진출을 했던 건데 해외 공장은 전부 다 무인화, 로봇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제 중요한 이슈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로봇 테마 따로 어떤 그 스마트 팩토링 테마 따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대부분 증설을 2차 전지가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제 반도체도 하지만은 그래서 2차 전지나 반도체 이제 장비 업체들이
현재 공장 자동화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로봇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보면은 로봇 테마도 있고 공장 자동화 테마도 있고 반도체 장비 테마도 있고 이렇게 겹치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산업별을 어떤 그 큰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 이 생산 과정에 자동화를 결합해서 생산성을 높인 지능형 생산 공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 뭐 규모라든지 좀 현황을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이 대기업 동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대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세계적인 트렌드를 가장 빨리 읽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현대차의 전략을 잘 바라하면서 몇 번 이렇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는 것도 나고 또 예전에 그 현대차 전략에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내용을 언급하면은 이게 이쪽에 이제 청사진이 2022년 말에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 완공할 청사진의 모습이죠. 오른쪽이가 외부의 모습인데 흔히 이제 이포레스트라는 어떤 개념입니다. 이포레스트라는 개념인데 스마트 팩토링을 완벽하게 구현했고 또 하나 플러스 알파가 된 것이 메타 팩토리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메타버스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공장을 그대로 가상 세계하고 그대로 연동을 시켜서 이제 구현한 어떤 그런 그 내용인데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인데 현대차의 이제 허브 전략에서 제가 육상에서는 허브가 있고 허브 위에는 도심항공이 있고 허브에는 당연히 그 목적 기반 모빌리티의 어떤 목적 기반의 이런 어떤 이 교통수단들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나온 그 기아차 광고를 한번 보시면은 얼마만큼 새롭게 변화할 수가 있는지, 왜 고객 맞춤형으로 될 수밖에 없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될 수밖에 없고 공장이 전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그 광고 컨셉이 있습니다. 현재 기아의 최근 광고죠. 그래서 자동차의 플랫폼을 이야기를 하고 자동차의 공간 위에 우리는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여기서 세미나도 하고 이 그림이 있죠. 여기도 꽃가게도 팔고 여기다 캠핑장도 할 수 있다 하는 건데 다만 이게 현재 자동차를 그 목적에 맞게끔 규정화된 것을 원하는 대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맞춤 제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팩토링이 반드시 한번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링이 이런 여러 가지 메타버스 쪽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또 메타 팩토리 굉장히 혁신적인 개념이고 또 뭐 신기술이다 보니까 용어 그리고 개념도 좀 어려운데요. 이런 용어라든지 개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 팩토링의 어떤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는 기존의 이제 공장은 오프라인 공장이잖아요. 네. 공장 기계가 있으면은 하나의 이제 제어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공장 운영 관리 체제 이런 간단한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런 부분 위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 공장 자동화 위에다가 각종 첨단 IT 어떤 솔루션들을 결합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다 설명하기는 복잡하겠죠. 뭐 전문적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IT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모듈화를 시키는 것들. 그다음에 이걸 오프라인 아닌 온라인에서도 또는 해외 공장이 있으면은 본사에서도 모든 것들을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완벽하게 진행이 됐던 것이 스마트 팩토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반의 어떤 신기술을 IT에 접목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올해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이 열렸습니다. 물론 여기 현장에 나온 참가자들 또는 참가 후기 또는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트렌드가 올해 열릴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협동 로봇이죠. 협동 로봇, 조립 로봇이 대세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 키포인트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바로 그 물류 이동, 공장 내에서 물류 이동. 예, 부분이 두 가지 키포인트, 트렌드 이슈가 될 것이다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공장 자동화를 하는데 모듈화가 돼 있어야지 나중에 설비를 옮길 때 쉽게 옮길 수가 있고 쉽게 변화를 한다 하는 그 세 가지 관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컨셉에 맞게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뜨고 있는 어떤 공장의 무인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인 운반 로봇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 무인 운반 로봇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정해진 QR코드에 따라서 그대로만 움직이는 거, 이제 가장 1차원적인 거죠. 그게 무인 운반 로봇이고, 2세대 로봇이 자율주행 로봇, 정해진 루트로 운송을 하지만은 돌발적인 상황,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율주행 로봇에 해당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서빙 로봇, 그러니까 실내에서나 실외에서나 모든 것들을 잡다한 서비스를 하는 로봇, 이렇게 세 개까지 진행이 되면서 스마트 팩토링이 완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 자동화라든지 또 로봇 관련된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또 높은 것 같습니다. 최근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나날이 좀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로보티즈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이 수많은 로봇 관련 기업 중에서 로보티즈라는 이 특정 기업을 방문한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이제 보통 이제 이 정치라는 것은 이미지 정치, 상징 정치를 많이 하잖아요. 네. 수많은 것 중에서 뭐 LG 그룹 뭐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게 네, 뭐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죠.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도 아주 이제 삼성전자 방문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상징 정치, 그다음에 사진 정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로보티즈가 현재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은, 로보티즈는 간단하게 감속기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부품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고 있냐면은 이 집게미라고 해서 호텔 같은 데서 실내 자용 로봇,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이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로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내에서는. 그다음에 실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실외에서는 음식 배달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내 로봇, 실외 로봇 에 대한 부분들,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 이걸 상용화를 하고 있고 이제 규제 개혁을 좀 해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규제 개혁 혁신 이런 것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가장 상징적인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로보티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내 이동하는 것, 그다음에 실외 이동하는 것이 왜 중요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해보면은, 현재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의 어떤 배송 시스템, 물류 혁신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뭡니까? 이동을 하면서 협동 로봇이 움직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아진 넥스텍이 이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공장 내에 물류를 이동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실외에서는 자율주행 택배 비슷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의 그 방향성 포커스가 현재 공장 내 물류, 그다음에 자율이동 협동 로봇,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고, 서비스는 실외 배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좀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잠깐 한번 봐볼까요? 네. 차트가 로보티즈라는 종목인데,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제가 두세 달 전에 한번 관심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로보티즈, 그다음에 휴림 로봇, 날아갔죠.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봇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 최근에 장이 안 좋아서 좀 오르다가 좀 빠진 이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제 차트로 보면은 전체 이제 삼각수렴형의 형태가 좀 갖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해주다가 약간 밀려줬지만은, 보통 이제 장기적으로 한번 이제 크게 한번 상승을 좀 해주면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완만하게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패턴을 그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한번 크게 상승을 해주고 기간 조정, 에너지 비축이 충분히 된 다음에 상용화나 어떤 그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죠. 그래서 로보티즈가 말했던 이 세 가지 요소가 실제 실증 사업을 하고 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웬만한 데 보면은 실내 배달 로봇 이렇게 하는 데가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실내 어떤 커피나 이런 데서 로봇 팔들이 다 작동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침투가 서서히 지금 초기에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2의 전기차의 시세처럼 로봇에서 상용화 가능점이 높은 데서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하면서 계속 로봇을 이제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 로보티즈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리고 이전 시간에 또 빅사이클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하셨기도 한데요. 예. 이 종목에 대해서도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그 핵심은 뭐냐면은 앞으로 그 로봇 산업이 지금은 이제 산업화, 제조업 공정의 만선인데 가면 갈수록 이게 서비스 로봇이 되고 마지막으로 향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계속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적으로 뭐냐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디에 투입하겠습니까? 제조 공장에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 그 부분에 투입하는 거고 당연히 현대에서도 뭐죠? 대신에 산업 현장에 공장 현장에 제조 현장에 로봇을 투입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초기 버전으로 협동 로봇이나 이런 그 물류 배송 로봇이 가장 상용화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우리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주식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휴머노이드 기술의 완벽한 기술을 자랑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게 탑픽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뭐 상용화라든가 뭐 산업 제조 현장에 붐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휴림 로봇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근데 휴림 로봇을 놓쳤다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크게 한번 시세를 낼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뭐 이종 로봇, 이종 보행,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다음 이런 여러 가지 감속기 이런 감속기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자기 기술을 수직 계열화, 내재화를 좀 시켰다는 점에서 폭발적인 어떤 시세가 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완벽한 어떤 포트폴리오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뭐 잠깐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랐죠. 그래서 이 전체 이제 장기 차트로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이 최근의 흐름이 지금 전체 삼각수렴 형태가 좀 주어졌죠. 한번 크게 한번 상승을 좀 한 다음에 조정을 보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과 행보의 끝자락에서 이 터닝의 끝자락에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좀 이전에 봤었던 기업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다면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기업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스마트 팩토링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장 내에서 물류 택배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 그다음에 이게 이런 것들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의 관점들이 어떤 종목이 있을 것인지 한번 좀 찾아봤더니 러셀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러셀이라는 종목의 가장 큰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가 물류 자동화 쪽으로 물류 자동화 내지 공장 자동화를 뛰어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회사 러셀 로보틱스의 폭발적 성장에 대한 재평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올해 하반기에 러셀이 이제 기업 가치 재평가, 상장을 위한 준비도 좀 합니다. 근데 현재 이 러셀 로보틱스가 무인화 로봇에 대한 기술을 인정받아서 CJ 그룹에서 지분 투자도 받았고 또 기존의
현재 그 SK하이닉스, 현대차, CJ 등으로부터 어떤 이 고객으로부터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로봇뿐만 아니라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링의 또 구축 사업에서도 나름대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나름 러셀이 한 성장성들이 조금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요걸 보면은 러셀이 이제 생산하는 어떤 기계다 생각이 좀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러셀 같은 경우도 러셀 같은 경우는 왜 골랐냐면은 시총이 일단 가볍다. 그래서 테마적인 요소가 좀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로봇 테마가 뜨면은 한번 이 러셀 로보틱스의 어떤 이 성장성 때문에 한번 뜨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도 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시면은 최근에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한번 슈팅을 줬다가 다시 한번 온바닥까지 와 있고 횡보를 해주는데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이 좀 일어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하나의 종목을 한번 이제 보시면은 또 하나의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 하나 종목들을 계속 연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부이온텍이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이제 부이온텍이라는 종목은 제가 항시 이 스마트 팩토링은 항시 2차 전지 장비 업체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뛰어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부이온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이제 기업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전체 이제 핵심이 디스플레이 및 2차 전지 검사 장비 업체 주 업체입니다. 이제 주 업체인데 부이온텍이 뛰어든 이유가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링에 좀 뛰어든 어떤 핵심인데, 자율주행 어떤 물류 로봇 시스콘을 인수를 했습니다. 지분을 인수를 했고, 시스콘은 뭐 여기 기업 내용은 좀 설명하기 약간 복잡한데 아무튼 제조 현장에서는 SR 시리즈, 그다음에 서비스 활용을 하고 있는 IM 시리즈, 그러니까 부이온텍에서 했던 그 로봇에 대한 어떤 시스템 분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이제 성장성들이 이제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뭐냐면은 물류 운반,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 하는데 물류 운반 기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겠죠. 물류 운반 최종 집하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요거 부이온텍에서도 한성 웰컴텍이라는 지게차 전문 업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분 인수를 해서 공장 자동화도 지금 계속해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부이온텍이 공장 자동화, 그다음에 로봇, 공장 내 로봇에 대한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다.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부이온텍이 생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공장 내 이제 물류 이송도 하기도 하고 또 서비스 로봇을 좀 하기도 하는 솔루션의 제품 리스트를 참고 삼아 제시를 한 거고요. 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부이온텍이 인수한 한성 웰컴텍, 그러니까 물류 지게차 솔루션 요것을 현재 계속해서 연결을 하면서 공장 자동화 솔루션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현재 전체 물류 택배 최종적으로 무인 지게차를 이용해서 어떻게 최종 집하를 할 것인지 나타내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부이온텍을 하나의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이온텍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이온텍 같은 경우는 오늘 장이 안 좋은 부분 때문에 조금 많이 밀려줬던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원래 이제 바닥까지 지금 종목이 좀 약간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종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을 해주다가 계속해서 조정을 보이고 여기 냉난적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의 층의 상단까지 왔기 때문에 거의 바닥이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관심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 주인공 또 탑픽 종목은 어떤 기업일까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탑픽 종목은 코인테크라는 회사입니다. 아, 코인테크요. 코인테크 저는 2차 전지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또 스마트 팩토리와도 관련이 있는 기업이군요. 네, 그럼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2차 전지 장비 업체,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업체가 현재 장비를 납품하면서
그 공장 시스템 내부를 아니까 네. 이쪽으로만 뛰어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생각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건설 현장에서 이 설비업자가 이 건물 구조를 아니까 네. 이것만 해서 돈이 안 되니까 차라리 건물 통째로 하덕을 받자 이런 개념에서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종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뭐 알다시피 이 코인테크라는 회사는 2차 전지 쪽에 그 2차 전지 쪽에 해당이 되는데 코인테크를 제가 고른 이유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헬스케어 등 다양한 어떤 공장 자동화에서 전체 어떤 시스템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유일한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까지도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모든 것을 다 했던 경험이 아니라 주로 했던 것은 2차 전지 사업 중에서 이 전공정에 대해서 전공정 경우는 전 세계로 최초로 풀 자동화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공정에서 풀 자동화 또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실행을 했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그다음에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 분야에서도 국내 1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증권사에서도 올해 생산 능력이 2배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배 추정할 정도로 코인테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독보적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코인테크는 2차 전지 전공정 장비에 대한 그 풀 자동화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2차 전지에 이제 소재를 하는 업체, 이 소재를 하는 업체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인수를 이제 했습니다. 탑 머티리얼즈라는 것들을 인수를 했는데 탑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 뭐 기술은 이렇게 뭐 LNF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2차 전지 양극재 및 전극재를 생산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장비 2차 전지의 전공정 장비도 또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탑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도 나름대로는 그 LCM, NCM 방식의 어떤 이 기술도 도입을 해서 또 하이니켈계가 가장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현재 양극재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양극재도 생산하고 장비도 현재 그 전체 토탈 도구를 받을 수 있는 업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코인테크를 제1위 업체로 선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네. 왼쪽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공정 장비 업체에서 이제 보면 유일하게 코인테크는 전국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까지 다 수주가 가능한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탑픽의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코인테크의 어떤 자동화 시스템에서는 넘버원입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발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오른쪽은 현재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성장성, 공장 자동화에서는 제가 탑픽으로 꼽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약간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랫동안 행보를 좀 해주고 좀 있는 한번 크게 이제 시세를 내줬다가 한번 전체 여기서 보면 한번 크게 시세를 내줬다가 오랫동안 이렇게 행보의 박스권들이 좀 있죠. 박스권이 있는데 최근에 2차 전지 발주, 그다음에 대규모 신규 투자 발주 이런 부분이 왕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장비업체 발주들이 되면은 코인테크가 가장 수혜주로 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가격대는 지금 현재 매수가에서 매수가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 좀 생각이 되고 손절가는 28,000원 정도 되죠. 28,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한 26,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목표가는 36,000원에서 38,000원 그 사이에서 현재 제시를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또 탑픽 종목 코인테크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업황과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오전 8시 50분에 파트너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내일 좀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 예정인가요? 네, 그 장세 부분하고요. 네. 그날 장중 급등 어떻게 이제 잡느냐, 뭐 트레이딩 전략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못다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제 풍성한 이야기로 꾸몄습니다. 이제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조금 전 개장한 미국 증시도 굉장히 또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내일 오전 8시 50분에 개장 전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또 빨간불 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 행위 등 모든 투자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